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결국 만난다. 결국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우여곡절 끝에 오늘 만납니다. 3월 9일 대선 이후 19일 만인데요.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중에 그러니까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만찬을 겸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시 대화가 재개된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물꼬를 텄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먼저 그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이제 그동안 그전에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감사원에서 양측이 협의가 됐을 때 재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위원 임명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이 재청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재청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사원이 이렇게 청와대가 당선인 쪽 패싱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우리가 재청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죠. 네. 감사원이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준 건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뭐 인사를 이렇게 강행할 수가 없게 됐고 양쪽 다 굳이 힘겨루기를 할 이유 자체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풀리면서 대화, 문윤 회동에 대한 뭐 협의도 다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금요일 오후에 바로 시작이 됐고요. 급물살을 탔어요. 네. 또 하나가 저희가 단독 취재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유영민, 장제원 채널이 가동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이철희 수석 라인이랑 별도로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당선인 측 장제원 실장이랑 소통하면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조율해 나갔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오늘 회동으로 양측이 전국 회복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두 사람이 뭐 고향도 같고 원래 잘 아는 사이였다면서요. 유영민 실장이랑 네, 유영민, 장제원 두 의원이랑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리고 오늘 만나게 된 건데 김준일 대표. 예. 뭐 눈여겨본 부분들 어딥니까? 일단 뭐 추경이 지금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상은 조기 추진한다는 게 윤석열 당선자의 이제 목표였는데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2차 추경 제출할 일 없겠다. 이미 뭐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럼 청와대가 지금 현재 청와대가 어떻게 이거 조율을 할 것이냐. 사실 뭐 억지로 해라 마라 이런 시그널을 보낸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네. 기재부 장관이 관건이 될 텐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윤 당선인은 그 50조 원 소상공인들 50조 원 손실 보상해 주겠다는 공약. 예. 그거를 내가 지금 빨리 이제 실천하고 싶으니 이번 정부에서 추경안을 좀 통과시켜 달라.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 이런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기재부에서는 그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이 속에서 오늘 대통령을 만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정부 내로 교통 정리가 될지를 봐야 되고 아까 뭐 인사권 얘기를 했지만은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선관위 상임위원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문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뭐 관심이 많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것이냐, 네. 그거를 요청을 하고 받을 것이냐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론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반 이상이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요, 사면을. 한 찬성은 한 30% 안팎 뭐 이 정도라서 이거를 같이 할지 그러니까 같이 이거를 안고 갈지 좀 예.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이 MB 사면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마지막 코멘트더라고요. 그 후에는 누가 이렇다 말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렇죠, 김관일 기자? 네, 뭐 오늘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추경이 이제 어쨌든 제일 좀 오늘 주목이 될 텐데 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추경을 한다는 건 작년에 짜서 집행하고 있던 예산 자체를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재부는 기존의 예산 편성한 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걸 이 예산으로 수혜받기로 했던 뭐 대상자들은 그걸 또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또 어떤 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도 지금 그 금리가 되게 높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어갖고 이런 문제가 오늘 어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판으로 네. 그러니까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단판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여야 정치권이 좀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이 추경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또 추경 문제, 거기다가 뭡니까 사면 문제까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논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논의 안 되고 진짜 그냥 상견례 같은 자리로 덕담을 주고받고 끝낼 것인가? 요걸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배석자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유영민 실장, 장제원 그 실장이 배석하기로 했고 혹시나 이제 뭐 갑작스럽게 그냥 두 대표 간 단판으로 일부 이어질지는 독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찬이 아니고 만찬이라는 점. 만찬이면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점심 먹을 때보다 저녁 먹을 때 좀 더 편하게 네. 대화할 수 있겠죠. 유영민 실장이 장제원 실장한테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약주라도 한잔 하면서 좀 길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사가 됐다는데. 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보겠습니다. 오늘 6시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장애인 갈라치기 논란. 장애인들의 이제 이동권 보장 시위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주말 사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 부조리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쓴 뒤로 논란이 커졌는데요. 네. 이게 전장현이라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사람들이 일명 휠체어 시위라는 걸 하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 시위라는 건 그러니까 기존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그냥 이제 사람들 막아서면서 시위했던 거 말고 작년 12월부터는 출근길에 지하철 문 안 닫히게 이렇게 막아갖고 한 5분 정도씩 열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해왔던 시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걸 경찰이랑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권력이 개입해서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에서 목소리 들려주면서 한 달 동안 중지했던 거잖아요. 그랬던 걸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네, 시작했고요. 세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만 9차례나 올렸습니다. 네. 전장현에서는 그 반응을 보고 장애인 혐오로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당 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전장현 기자회견 같이 나와갖고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당사자인데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섣부른 언어 사용으로 오해나 혐오를 조장하는 건 성숙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잠시 후 그러니까 오늘 오전 8시에 또 이제 이 전장현 시위가 있는데 여기에 김예지 의원이 같이 참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들 의견을 봐도 사실은 좀 양쪽 의견이 다 들어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뭐 혐오냐 진짜로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해도 너무한다 선 넘었다 이제 이런 의견이 들어오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또 이런 의견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이거든요. 예. 김준일 대표.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장애인들이 지금 시위를 하는지 뭐 김가연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동권뿐만이 아니라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데 법을 만듭니다.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법에 담아 있는 거에 뭐 반이나 3분의 1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기재부를 그러니까 좀 기재부를 좀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돈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을 기재부의 장관에 있는 대통령한테 지금 요구하거나 당선인한테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해 8월에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 장애인 시설 이제 단체장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기재부 혼내는 방법은 대선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집권을 하면 우리 집권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기재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는 그럼 왜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엘리베이터 설치율 93% 이런 거를 강조를 했거든. 이미 이동권이 확실히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지난 8월에 얘기했던 기재부 뭐 혼내주는 방법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이동권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종합적으로 장애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언더도그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더도그마. 그러니까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는 인식, 현상 이런 건데 이런 거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가부 폐지 뭐 이를테면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강하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묶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전략적인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광일 기자. 전장현 시위가 보통 3호선, 4호선 여기 좀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를 그 어떤 행선지를 보면 노원 뭐 저기 강북 이쪽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 지역구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말씀했다시피 여론 호응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당분간 뭐 계속 이런 발언들 끊지 않고 계속 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당 차원으로 확대될지 아니면 새 정부랑 이렇게 발맞춰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결국 해결하는 방식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계속 갈등을 더하고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여성 젠더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선거 기간에 윤석열 당선 그 후보가 당시에 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발맞춰서 갔었는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을 오늘 아마 좀 기자들이 물어볼 텐데 이번 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새 정부 청사진 나올까? 정부 조직 개편안 곧 나온다고요. 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걸로 전망이 됐는데요. 인수위는 일단 다음 달 초순, 그러니까 4월 초에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가부는 아마 이제 인수위가 공약을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이제 쐐기를 박으면서 재편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흘러나오는 얘기가 가족 파트랑 청년 파트는 이제 청년 정책 파트는 떼어갖고 가족 복지부를 만들고 기존에 있던 보건복지부는 보건부라고 이제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통상 파트를 옛날처럼 외교부랑 같이 이게 외교통상부로 붙이는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가 또 이제 국무총리 인선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주부터 이제 검증에 들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1순위로 논의되고 있는 건 맞고, 그러나 이제 윤핵관들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을 좀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덕수 전 총리,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김한길 전 대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등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광희 기자가 취재한 이름들은 그렇고 또 제가 듣는 이름 다른 이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름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누가 되는 건지.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